안녕하세요. 마포명인학원에서 광성고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관수 선생입니다. 어느덧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1학기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도 있고 좀 성적이 아쉬운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성적이 좀 아쉬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1학기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광성고 국어시험의 특징, 그리고 광성고에서 국어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성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1학기 시험을 보고 나서 와, 광성고 국어 시험이 정말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어렵지 않았는데 점수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광성고는 문제 유형은 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좀 말을 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수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13번 문제를 보면요. 이태준의 돌다리 문제죠. 여기서 3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창섭의 아버지는 상경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자,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요. 여기서 아들이 상경하고 싶어하는 게, 다시 말해서 창섭이가 상경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상경시키려는 게 그 창섭이의 그 요구사항이었죠. 거기서 말을 살짝 바꿨고요. 그리고 5번 선택지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자연의 힘에 대항할 줄 아는 태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추구하는 태도는 자연의 대항이 아니라 순응입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학생들에게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이거 다 맞은 거 아니야? 하는데 채점할 때 뭐지?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작품을 이용한 변별력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외부 작품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광성고는 그 외부 작품의 출처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국어 교과서, 다른 출판사 국어 교과서에서 가져온 경우 있고요. 심지어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도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출제될 거라고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작품과 이 교과서 작품의 연계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학에 비해서 문법이 좀 어려운 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성고는 문학 진도를 나가실 때 교과서로만 수업하시지 않고 별도 프린트물을 배부해 주십니다. 근데 그 프린트 내용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기말고사 문제를 보시면요. 형태소에 대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1학기 시험에는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이 나와 있는데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교과서 개념은 물론 교과서 내용과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그 형태소의 직접 개념, 형태소를 분석하는 내용,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만 공부에서는 좋은 성적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문학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문제, 광성고는 서답형 문제가 대부분 단답식입니다. 그렇다고 다 쉽느냐? 좀 이렇게 세부 내용, 거의 빈칸 채우기 식으로 본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조금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2학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2학기 진도 중에서 좀 핵심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가 7단원의 고전시가, 향가와 시조, 그리고 관동별곡. 이 관동별곡의 내용도 길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분명히 여기서 또 외부 작품이 연계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단원의 국어의 변천은 중세국어입니다.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원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두 단원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2학기 성적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선택지 판단 훈련. 자, 우리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교 때 국어 공부했던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자습서 평가 문제지만 봐도 웬만하면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어라는 과목이 문제만 풀면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 국어라는 과목은 작품, 글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그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요. 문제를 풀 때 그냥 1번의 답이 3번 같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이래서 답이 3번이다. 명확하게 근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내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능 국어에도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 감상 원리 및 문학 개념어 익히기. 자, 일단 문학 감상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성고 시험에선 외부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작품이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요. 나올 수 있는 외부 작품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갖다 놓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개념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그렇고 1학기 시험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국어에서 특히 문학 파트에서 문제를 틀릴 때 작품을 몰라서 틀린 경우는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 시가 무슨 내용인지 이 소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틀린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럼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아마 선택제라는 용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좀 어중간하게 알고 있어서 틀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선택제라는 용어들,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표현상 특징 같은 그런 선택지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 일단 외부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대비하기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 개념어 문학 감상 원리는 마찬가지로 수능 국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 기본 개념 익히기. 자, 2학기 때 중세국어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중세국어는 아까 말씀대로 1학년 국어 끝판왕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니, 문법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단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기본적인 문법 개념, 예를 들어 품사, 문장 성분 같은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일단 수업을 이해할 수 있고 수업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인데요. 사실 내신 시험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다기보다 좀 꼼꼼한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국어 성적이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한 번만 봐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갔으니까 다시 안 봅니다. 그리고 까먹고 시험장 가서 틀립니다. 그런데 이해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서 오히려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신 고득점의 비결 중에 중요한 요소는 반복 학습입니다. 교과서 내용, 필기, 물론 교과서를 다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필기의 정도는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반복 훈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저는 일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학원에서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안 만난 동안 집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수업을 듣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오답 점검을 하는지 그 공부 습관부터 바로잡기 하는 게 일단 제 수업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빛 연구소와 함께하는 최고의 수업 교재. 수업은 제가 담당합니다만은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교재는 솔빛 국어 연구소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과 함께 만드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걸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 전 그리고 시작 후에 개별 클리닉이 진행되는데요. 테스트 결과가 좀 부진한 학생, 개별 질의응답 이때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원에 오지 않는 날도 카톡, 그리고 중세국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카톡으로 질문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줌을 이용해서 주중에도 질의응답이나 학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표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수업 시간은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진행되고요. 8월 17일 토요일에 개강되고 광송고반 방학 때만 잠깐 운영되는 반이 아니라 내신 때만 운영되는 반이 아니라 방학 때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는 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선고 시험의 특성,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최고의 수업, 최고의 교재로 마포 명인학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